체리님께서 곽 부장님 안녕하세요. 피플바이오 무상 공시관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요, 안 해줬는데요. 오늘 무상진자의 공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올랐잖아요, 그죠? 피플바이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공시 해석을 한번 해드릴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닥권에서 일단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 약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주주들이 또 실망을 해서 또 주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뭐 주주 환원 정책 개념으로 해서 무상증자를 했을 수도 있고요. 무상증자를 하는 또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요. 믿는 구석이 있었을 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지금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 현금 유보율이 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돈이 자본으로 유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이 88억에서 좀 더 탄탄해지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현금이 좀 잉여 현금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럼 안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추측입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무상증자하는 기업은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감이 있었을 때 기업들이 무상증자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 알 수가 없어요.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피플바이오가 무상증자 공시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조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은 사고 외국인들은 팔았는데 좀 지켜보셨다가 이벤트 드리븐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을 어느 정도 그어 놓고요. 적절 시점에 공략을 하면은 짧게나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플바이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권리락이 나오는 시점이 있어요. 권리락이 나오는 시점 보세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체리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경향을 보면 5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 휴일이 5월 17일 휴일이 있나? 지금 며칠 체크 한번 해볼게요. 5월 17일. 5월 17일이요. 월요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월 14일에 권리락이 나와요. 5월 14일. 그러면 5월 14일 날 주가 만약에 지금보다 올라 있으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그때쯤 이익 실현을 하신다든가 해서 권리락고 다시 사는 전략도 괜찮은 거죠. 피플바이오를 아주 중장기를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약간 트레이딩을 수반해서 결론적으로 이득을 좀 챙기는 그런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뭐 이렇게 된다고 이 피플바이오하고 시즌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 공시 스케줄로 봤을 때 이런 걸 한번 피플바이오가 이렇게 좀 흐름이 좀 나아줄 수 있다면 그런 전제를 붙여서 나아줄 수만 있다면은 한번 공략을 해봐야지 생각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즌이 4월 26일 날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이 4월 23일에 권리락이 나왔거든요. 4월 8일 날 공시대행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4월 8일, 4월 23일 기억하시고, 자, 시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4월 8일에 이때에 공시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4월 23일 이때가 권리락이 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 팔고 없습니다. 이제는 요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듯이 피플바이오도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있다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퀘스천 마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뉴스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뉴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종목 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사람 어지럽히니까. 거기 뭐 쓸데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은 뉴스 공실에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알츠하이머 조기 검진 서비스 개시, 뭔가 좀 홍보 플레이가 들어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들어와요. 이 뭐 보면은 타워 측정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개발 추진, 뭔가 좀 회사에 자랑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포착이 될 거예요. 그럼 주가는 그런 것들이 자꾸 포착이 되면 자꾸 올라가는 경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항상 가능성에 주식은 도전하는 거예요. 100% 성공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밤늦게 앉아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토론방 입장 금지. 아니 뭐 가셔도 되는데요. 저도 거기 자주 갔었어요. 사실은 놀러 갔었는데 맨날 욕만 먹고 나와. 어떻게 된 판인가.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주는 건가? 아니요, 그게 뭐야? 기준 가격, 기준 가격. 기준 가격, 권리락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음,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는 없어요. 그렇죠. 그 시점에 현재가로 받게 되시는 거죠. 그 시점에. 그래서, 만약에, 뭐, 그 기준 가격보다도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받는 시점에 평가된 금액으로 뭐, 영원에서 평가돼 있겠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 있겠죠. 네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존에 이제 뭐 제가 그 기획 추천한 그 과거에 또 손절했던 종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해결을 해드렸어요. 절반은 결국 15% 수익 남겨서 팔고 절반은 권리랑 나와서 지금 절반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예요. 이제 그 부분이 수익이 좀 추후에 좀 개선이 되거나 현재까지 수준으로만 받을 수만 있어도 그분은 시즌에서 수익이 나는 건데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실 뭐 간단한 뭐 공시인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때 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뭐 그런 개똥 같은 변동성을 이용한 투자 전략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보고 뭐 선택하는 거죠. 뭐. 네. 제가 근거를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데요. 제가 벌써 몇 년이에요. 그 기업 이슈를 가지고 활용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예, 100% 맞지도 않아요. 시장 안 좋을 때는 또 잘 안 맞아요, 이게. 시장 좋을 때는 잘 맞고요. 근데 가감 없이 회사가 좋고 기업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도전을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10개 도전하면은 최소한 7개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투자를 한다고 보았을 때 하방을 제한시키고 상방을 열어놓는 개념으로 10개를 시도했다면은 만약에 3개는 실패, 6개만 성공했다 가정하더라도 3개 실패, 3개 정도 실패를, 4개 정도 실패해서 마이너스 10% 났다 치지만은 나머지 6개가 그죠? 20%, 30%, 40%, 50%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하니까 계좌가 빵 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비중 조절을 실패를 한다든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팔았더니 한참 더 가는 케이스. 그래서 제가 일정 매매 측면에서 그 일정이 종료된 시점까지 그냥 들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LG. LG 같은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같은 날 무려 6.75%나 올랐어요. 근데 LG가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 28일. 자, 그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그죠? 맞죠? 보세요. 자, 4월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는 거니까 4월 28일 날 마지막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20일간 일정상으로 한 달인데요. 거래 일정이 들어가 있는 시점에서 20일간 거래 정지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매도를 늦어도 28일 오늘까지 하세요. 근데 어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염려가 되셨을 거예요. 마이너스 5%, 4%. 그런데 오늘 플러스 6.75 끝났어요. 오늘 종가를 파시신 분들은 수익이 대박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대박 났죠? 맞죠? 대박 났잖아요. 제 말대로. 그래서 오늘 이익을 확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갖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당연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수익이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게 지금 LG가 언제입니까? 회사 분할 3월 11일 날 했어요. 3월 11일 날 회사 분할 결정했어요. 3월 11일. 그럼 언제고? 이때 아닙니까? 좀 내렸다가 좀 지울게요. 지우면 또 공부한 흔적이 사라지니까 그게 일단 싫더라고. 이때 좀 내렸어요.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회사가 잘 되려고 분할하는 거야. 빠져도 나는 괜찮아. 더 살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 아마 열심히 사서 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9만원, 뭐 5천원, 6천원, 7천원대 사신 분들 지금 수익이 벌써 몇 %예요? 30%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선택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제 파신 분들은 한 20, 한 6, 7% 정도 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던지신 분은 향후에 거래 재개가 될 때 슈팅 나오면은 크게 먹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부 경험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 전체적으로 성장의 가치를 보고 해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디테일하게 트레이딩을 해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죠? 네. 네, LG 절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유 중이라고. 음. 예. 저는 LG 그대로 보유할 거라고 기존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재개하는 시점 첫날에 판다고. 자,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볼게요. LG 지주사 보유하신 분 1번. 한번 눌러주세요. 몇 분 정도 보유하시는 제가 한번 체크해봐요. 별로 없으면은 뭐, 재개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신경 안 쓸 거고요. 보유가 좀 많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신경을 써볼게요. 기왕 있으니까. 이 거리 재개가 언제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상장일이 정확히 안 정해졌을걸요? 그냥 20일 딱 정해져 있나? 봅시다. 보이시다. 보통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은 1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어느 정도 되신지 제가 파악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이런 거 경험을 해보면 자신감이 붙어요. 5월 27일이다, 그죠? 5월 27일 날 거래가 재개가 되겠네요. 5월 27일 날 기록하십시오. 예, 5월 27일. 그때 우리가 슈팅이 아침에 나오면은 대박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한 30% 먹었다 치고 그때 슈팅 나와주면은 거의 수익이 한 50%가 넘어요. 예.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기업 공시라든가 기업 이슈들이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빠지는 경우도 있죠.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이유가 그게 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돈이 되지는 않아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가능성. 예. 저의 진정성 알아주시나요? 우리 회장님 들고 계시고 박정숙님, 예걸님 처음 소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은정님도 소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YNK님 네 갖고 계시고, 예, 보유 중이시고, 전 LG 분리 후에
공영무님께서는 분리 후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분리 후에는 바로 그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공영무님.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때 보셔야 돼요. 왜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샀는데 급등이 나와서 올라가면은 이 공영무님께서 말씀하신 올라가면은 좋은데요. 만약 하락하면은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이후로는 저는 시장의 관심은 당분간 저는 이제 떨어진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해석을 할 때 분할 전에 매수를 해놓고 분할 후에는 파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분할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때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좋습니다. 네, 저는 그건 또 다른 제2의 전략이죠. 예. 그렇죠. 바닥 보고 들어가서 장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확하게 공영무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알고 계시네요. 제 느낌이 온다.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덕전자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덕전자가 이런 거예요. 2000년도 5월 달에 이게 지금 거래 재개가 됐죠. 맞죠? 하다 보니까 시간 또 길어지네. 오늘은 내가 진짜 1시간만 딱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자꾸 시간이 마음이 약해서 이런 거죠. 자, 대덕전자 보시면 여기 2000년도에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공영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고 인적 분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적 분할이 완료되고 난 뒤에 성장성을 엿보이는 퍼포먼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는 모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인적 분할 후 바닥권에서의 주가를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가시면은 큰 수익을 보는 거죠. 7,000원 사서 14,000원 팔면 수익 100%잖아요. 대신에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29일에서 2020년 7월 30일 한 달 사이 수익 100%난 거예요. 굉장히 이건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촘촘하게 분할해서 모아가야 되겠죠. 그죠? 바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 김경수님, 바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언제까지 투자하면 수익이 30%가 나요? 바닥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투자할 때. 항상 현상에 집중하시면서, 그 현상을 보시고, 이거는 바닥인 것 같은데 한번 내용을 찾아보면은, 이제 리포트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우리 공영무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게 바로 우리 LG와 LX 홀딩스의 두 번째 큰 흐름상에서의 투자 전략입니다. 딱 집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대단히 좋습니다. 예. 예. 자, 어쨌건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체크를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이벤트가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메모 많이 하시던데. SK텔레콤 인적 분할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남아있잖아요. 그죠? SK텔레콤 수익이 난다는 개념보다는 이벤트가 아직 종료가 안 된 거는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나요? 오늘 FNF는 어찌 됐노? 한번 봅시다. FNF도 오늘 아닌가요? 일정이? 그래도 이거 2.27 올랐네요. 봅시다. FNF. 나 똑같네. FNF는 똑같네. 그죠? FNF하고 거기 뭡니까? 그 LG하고 오늘 동일한 컨셉이에요. 결론적으로 두 개 다 수익이 난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다음 이제 타자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SK텔레콤하고 방금 전 말씀드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네, 오스템 임플란트. 네, 뭐 빠져주면 제가 뭐라고 했죠? 기회다. 빠지면 기회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찾기 힘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 요즘 참 좋아요. 유튜브에서 다 말해주고, 예전에 눈 빠지게 찾았는데, 유튜브에 다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곽 부장만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곽 부장만 일관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돈 벌려는 사람들은,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유튜버는 별로 없어요. 저를 약간, 저의 스타일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염정 대표라고 우리 그 한국증권TV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하고 똑같이 이제 증권사 출신이고 본사 자산운용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테마나, 저도 이제 테마를 다루긴 합니다만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거. 네. 근데 이렇게 이벤트를 해석을 해주는 전문가는 저하고 염정 대표밖에 없을걸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나 매일경제TV나 한국경제TV 예전에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냐면 오늘도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런 거 보면 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갈테마 가라라는 코너가 오전 11시 40분에 해요.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오늘 제가 조림사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종목을 선택한 게 뭐였냐면은 그 조림산업 목재 얘기하면은 이건산업이라든가 성창산업지주인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 성창기업지주. 자 보세요.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성창기업지주나 이건 산업이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너무 이건 산업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JC케미칼 이런 종목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거 다 좋은데 왜 JC케미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바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권 때문에 그래요. JC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7060헥타르인가? 7064헥타르인가? 정확 숫자 기억이 안 나요. 7000은 넘어요. 저 헥타르라는 개념은 제가 뭐 건설 쪽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되게 넓은 거라 하는데 해외 조림 사업을 한다고 해요. JC케미칼이. 리포트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얘기만 이전이 되면은 JC케미칼이 수혜를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회원들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대중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작년에, 네, 요때죠. 그래서 한 6, 7% 먹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정도에서 똔똔해서 팔아버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9,000원대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8,900에서 앞으로 더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빠지는 거를.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다들 대박 나셨어요, 사실. 김영애님께서 제가 어깨 수술해서 댓글을 잘 못해도 열공 중입니다. 하나기술 무상증자 수익 났어요. 조금 매도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하나기술. 하나기술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OLED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네. 그래서 잘 버티셔서 수익 나셨다니까 좋네요. 네, 그죠? 네. 어쨌건 이렇게 좀 참여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나와셔야 될 텐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도 얘기했고 몇 개 또 있죠. 네, 기억이 안 납니다. SK텔레콤도 있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이 빠지는 게 기회예요. 아시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현대건설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지금 MSCI 편입될 수도 있어요. 라고 나온 게 뭐죠? 페노션. MSCI 편입될 수도 있어요. 나온 게 뭐죠? HMM. 편입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슈 안 끝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잖아요. 그죠? 또 있는데 기억나는 거 없나요 혹시? 또 있는데 왜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되게 많은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나 또 많아가지고 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슈를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6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될 가능성이 짙다. 예. 그리고 저기 뭡니까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빠졌지만 빠졌을 때 기회라는 거예요. 응? LG는 이미 이제 일단 된 거고, LG하고 FNF는 거래 정지가 됐으니까 일단은 됐고, 그 후에 재상장 후에 이제 또 이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겠죠. 구리 같은 경우,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큰 어떤 산업의 어떤 트렌드를 보고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의 자본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의 이슈를 올리는 작업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카카오죠. 그렇죠. 카카오 지금 뭡니까? 자회사 상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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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오늘 3% 올랐네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작년 11월 달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적 분할이잖아요. 그죠? 11월 달에. 그럼 저기 거래 정지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인적 분할. 그러면은 거래 재개되는 시점이 4월 29일. 오늘 거래 재개 끝났네. 그죠? 요것도 에코프로도 FNF 이제 거래 정지가 됐어요. FNF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LG가 동일한 그 인적 분할 개념으로 거래 정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못 사세요. 거래 재개 후.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언제 작년 11월 6일에 인적 분할 공시 발표가 났어요. 11월 6일. 그럼 발표가 난 뒤에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서 빠지는 거죠. 요때 만약에 샀다면 11월 6일에 샀다면 어땠을까요? 볼게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안 누리시면 돼요. 11월 6일 대충 이때쯤 되잖아요. 이때 그냥 개념 없이 사놨으면 이때가 얼마입니까? 4만 여기 보면 대략 여기 보면 4만 한 2, 3천 원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익 74,800원이야. 거의 7, 80%의 수익이. 네. 개념 없이 그냥 들고 있어. 빠지든 올라가든 나는 무조건 일정 거래 정지되는 그날까지 나는 28일날 팔 거야 했으면은 수익이 몇 %냐 그죠. 물론 7만원에서 다시 5만원대로 빠진 게 아쉬워서 다 파신 분도 있겠지만 이걸 이기고 갖고 있었던 분은 대박 나는 거죠. 그죠? 시간이 그렇네요. 벌써 퇴근할 시간이에요. 참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단순하게 그럼 갑부장 얘기 듣고 그냥 공시나면 무조건 사놓고 버텨야지. 그럼 수익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틸 수 있도록 마인드를 유지하는데 동반자가 필요한 거죠. 그죠?